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홀릭TV의 라비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66 액션 4탄 14번 가면라이더 가이무 카츠도키 함즈와 16번 가면라이더 파이즈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작은 사이즈지만 은근히 작중에서 등장했던 포즈를 취해줄 수 있고, 작은 만큼 파손의 위험 부담도 적어 장동 시리즈와 비슷하게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가볍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제품의 외형을 살펴보기 전에 뒤에 있는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의 전면부는 카츠도키 함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카츠도키가 취할 수 있는 포즈, 그리고 하단부에는 66 액션 4탄의 라인업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제품 하나당 각 6,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파손의 위험도 그렇게 없고요. 거기다 은근히 가동률도 좋아서 가볍게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간 제품들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박스 내부에 설명서가 자리하고 있고요. 조립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66 액션 4탄 16번 가면라이더 파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라이더 파이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립하는 것 자체는 영상을 빨리 돌려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가볍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파이즈부터 만들었으니까 파이즈부터 한번 디테일을 살펴봐야겠죠. 파이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엽게 조형이 되었는데요. 66 액션 자체가 좀 귀엽다 보니까 상어를 모티브했던 파이즈조차도 이렇게 좀 귀엽게 보이는 것도 보이네요. 일단 가슴 중앙에 있는 은색 메탈릭 부분과 다리에 보이는 은색 도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트의 뼈대를 잡는 포톤 블러드까지 도색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놀랍네요. 그래도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몇몇 포인트를 빼고 도색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지만 뒷면을 보시게 되면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가격부터가 싸고 가볍게 즐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도색 포인트는 그렇게 썩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봤을 때 그 느낌 자체는 가면라이더 파이즈의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다는 점을 아주 크게 칭찬해주고 싶네요. 더불어서 가면라이더 가이무 카츠도키 함즈 같은 경우에도 우선 카츠도키 함즈의 그 울퉁불퉁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카츠도키 록시드의 느낌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중앙부의 가면라이더 가이무의 마크, 그리고 얼굴부에 보이는 디테일까지 한다면은 이 정도 가격치고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전히 뒷면을 보게 되면 심심한 건 매한가지겠지만 그래도 원작에서 보여주었던 액션을 조금이나마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속품이란다면 바로 이 베이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베이스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가동하는 편은 아닙니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크게 각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제품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잡아주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 라이더에 무장이 하나씩 부속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주먹을 불끈진 주먹손과 편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무장손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즈 특유의 손털기 파츠도 들어가 있으니 이 점은 참 칭찬해줄 만합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본 제품의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듯이 가면라이더 파이즈의 특유의 포즈까지 취해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이런 사이즈의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면라이더 파이즈 자체만 본다면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당 제품의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볼관절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어깨도 동일하게 내부의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팔 자체가 이렇게 크게 회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좌우로 크게 올라가는 폭은 없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자체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9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도
가슴 쪽에 가동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동적인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본 제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관절을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가동하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도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가동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접지 정도만 되는 정도?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파이즈 같은 경우에는 소체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카츠도키 함자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가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앞쪽에 있는 스커트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을 사용해서 가동을 하려 해도 파이즈만큼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큰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옆에 있는 이 스커트가 굉장히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분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66 액션 4탄 14번 가면라이더 가이무 카츠도키 함즈와 16번 가면라이더 파이즈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츠도키보다는 파이즈가 훨씬 더 잘 나온 듯 합니다. 제 최애 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두꺼운 장갑 때문에 가동이 부실한 카츠도키에 비해 파이즈는 전용 포즈까지 취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66 액션을 따로 구매할 수 있을 때가 온다면 따로 하나씩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